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아홉 번째 강의, 모든 것은 우리 모두 피해자이며 가해자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 벌써 8번의 강의를 했었는데 세상이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서 굉장히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되네요. 제가 이야기 서두는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와서 저는 동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는 그 카톨릭 학교였는데 그래서 국어 선생님은 신부님이었고 음악 선생님은 아주 아름다운 수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리 시간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미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사를 볼 때마다 이제 미사 중간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소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같이 복창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도대체 뭐가 내 탓인가? 난 내 탓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만 했었던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저는 사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너무 자조적이거나 패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죠. 현대는 이제 나르시시즘의 세상입니다. 모두 다 잘난 척, 그리고 모두 다 자기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외모나 몸매 가꾸기에 모두 다 열을 올리고 있고, 하여튼 한마디로 나 잘난 사회죠. 내가 도대체 뭐가 못났고 잘못한 게 뭐고, 잘못은 모두 내 환경이라든지 사회제도에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들 합니다. 내 탓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모 탓, 친구 탓, 형제 탓, 환경 탓, 서울시장 탓, 국회의원 탓, 대통령 탓입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환경이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정말 제대로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출세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푸념들 하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렇게 화를 내죠. 그래서 부모도 좀 좋은 부모도 만나고 대통령도 또 국회의원도 선생님도 서울시장도 아주 싹 다 바꿔버렸으면 내 인생은 풀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하죠, 사실. 정말 내 인생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 꼬여버렸는데 그들은 옴짝달싹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고 열딱지가 납니다. 그 화가 나고 열딱지가 나는 걸 대신해 주는 게 있죠. 요즘에 이제 팟캐스트에 많이들 사설 방송국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욕설을 섞어가면서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걸 대신해서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똑같죠. 국가도 무능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썩었고 대통령도 시원치 않고 현재 제도로는 도저히 국민들을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욕을 하고 비꼬고 쌍소리를 섞어가면서 욕질을 해대는 걸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좀 풀리죠.
아,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그들 때문이야. 응? 지금 기득권을 가진 자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이렇게 공감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강의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 시원하게 욕은 대신해 주는데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게 아주 과격하게 이럴 때 없죠. 다 싹쓸이 해버리자. 그게 대안이라면 대안입니다. 하지만 그걸 듣고, 근데 그렇게 세상 바뀌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거든요. 이런, 세상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분노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자크 반 도마엘 감독의, 토토의 천국입니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과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 영화는 그렇게 흥행은 성공을 못해서 많이 본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다운로드 사이트를 뒤지게 되면은 가끔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자크 반 도마엘 감독을 제가 좋아하는데 제861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도 이분이 만든 겁니다. 영화는 아주 심술궂게 생긴 노인이 이렇게 푸념을 하죠. 죽여버릴 거야. 죽일 거야, 알프레드. 그는 그 요양원에 입원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맨날 그 알프레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을 해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알프레드 인생과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알프레드는 큰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알프레드와 자신이, 처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부잣집에 태어났,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프레드가 또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누나인 이블린이 있습니다. 이블린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블린이 알프레드와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김에, 누나를 갖다가 부추기죠. 아, 누나, 알프레드네 집에 불 지른다 그랬잖아. 왜 불을 안 지르는 거야?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듣고 누나는 휘발유통을 들고 가서 알프레드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더 이 토마가 화가 나는, 주인공 토마가 화가 나는 거는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알프레드 집안이 운영하는 그 식료품 가게 딸기잼을 수송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죠. 그 딸기잼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프레드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던 차에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히 기차 건널목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죽은 누나랑 참 닮은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알프레드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는 또 화가 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알프레드가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는 요양원을 빠져나와서 죽기 전에 알프레드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알프레드가 큰 재벌의 회장이긴 하지만은 그도 이미 다 늙어버린 노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프레드는 도리어 평범하게 살았던 토마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토마는 사실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데 가해자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바로 죽기 직전에. 사실은 누나를 죽게 한 건 알프레드가 아니라
자신 때문이죠. 알프레드에 대한 중후심 때문에 누나를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이블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지만 그 여자는 알프레드의 아내거든요. 그 알프레드의 아내를 자신이 사실은 빼앗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알프레드는 이블린과 이혼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알게 되면서 본인이 그동안 인생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서 살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네 삶이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전부 다 피해자일 사람은 없어요. 가해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야 내가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출세하지 못했던 거,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합리화되거든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거를 다 내가 책임을 떠맡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 다 사람들은 피해자 역할을 다 자처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를 깨달을 시기는 어떤 때이냐면은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인생의 아주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가해자야? 그리고 왜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동안 말이에요.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서울시장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돈 떼먹고 도망간 형제 때문에, 아니면은 그 빚보증 서달라서 집 날아가게 된 친구 때문에, 이게 다 내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 자신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내 탓이라고 돌리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 없는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자, 그동안 남 탓으로 돌렸던 거거든요.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남들한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 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때 희망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은 내가 못 바꾸고 대통령을 내가 지금 못 바꾸고 국회의원을 내가 바꾸지 못하고 서울시장을 임기 중에 탄핵을 해서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내 탓으로 돌리면 나는 바뀔 수 있거든요.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그때 너무 친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물러터져서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살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게 되면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 그래서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게 되면 남이 내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꼬였던 게 다 내 탓이라는 그런 속상한 느낌, 그런 것들은 감수해야 되지만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내 탓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실마리가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당장은 힘들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카톨릭 미사 때 들렸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가 왜 자꾸 복창을 하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 탓을 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런 것을 탓하게 되면 아무것도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내 탓으로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내가 개선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실제로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은 나는 이제 그 멍에서 벗어나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남 원망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도 정말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욕하는 재미, 남 탓하는 재미. 사람들은 그 재미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 참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 재미에 휩쓸리다 보면은 내 문제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토마처럼 아주 늙은 나이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느끼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좀 더 이른 나이에 하루라도 빨리 내 탓은 없는지 살펴본다면 내 삶은 굉장히 나아지고 훨씬 더 내가 어디에 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9번째 강의. 우리 모두 피해자이며 가해자입니다. 이상입니다.